자, 우리 저번에 하던 거 다들 기억이 나죠? 합리적 선택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합리적 선택의 한계 주를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경제인들은 합리적인 선택,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내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합리적 선택이 한계를 가져오더라. 대표적으로 시장 실패가 있는데, 개개인들이 합리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독과점 문제 같은 경우는 합리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과소 생산되면서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공공재가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공공재는 이제 과소 생산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번에 세 번째로 이제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동그라미 3번 외부 효과 발생. 좋아요.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하나의 시장 실패의 사례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시고, 자, 그렇다면 외부 효과가 뭔지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외부에서 발생하는 효과예요. 이제 뭔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영향을 주었는데, 이거 저번에 했던 거 4, 5페이지. 그치. 자,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주거나 이득을 줬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외부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줬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안 받아. 내가 이득을 줬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안 받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외부 효과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 방금 제 설명을 들었을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 B의 종류의 표에다 한번 적어 넣으시면 되는데, 내가 이득을 줬는데 그의 대가를 받지 않아. 상당히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외부 경제라 그럽니다. 외부 경제. 어디에다 적어요? 그 표에다가, 표 위에. 괄호? 어떻게 되어 있지, 지금 표가? 괄호 앞에다가. 괄호 앞에다 적고. 자, 이게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말을 했었지, 내가 손해를 줬는데 대가를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외부 불경제라고 부릅니다. 외부 불경제. 또는 외부 비경제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말하더라. 자, 이렇게 외부 효과의 종류는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외부 효과의 종류는 둘로 쪼개진다. 그러니까 의미는 뭐 다들 알겠죠? 그지? 외부 경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줬는데 대가를 받지 않는 상태. 외부 불경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었는데 대가를 받지 않는 상태. 이게 외부 불경제가 되는 것이고. 아니, 이거 5페이지에요, 5페이지. 5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외부 효과. 그지? 자, 그럼 영향을 한번 보자고요, 영향을 한번 보면, 일단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이 있죠, 그죠? 생산 측면. 그래서 일단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외부 경제는, 그러니까 긍정적이잖아요, 상당히. 뭐, 이득을 준대. 좋은 거잖아. 근데 이게 왜 시장 실패의 사례냐면, 일단 한번 적어보시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차근차근 해주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을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이 공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적을 사람들은 적으면 되고 안 적을 사람들은 안 적어도 되는데, 양봉업자가 있어요. 양봉업자. 어느 날 양봉업자가 한 마을에 들어와서 양봉업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꿀벌 키우는 거예요. 꿀을 모으기 위해서 꿀벌을 키우는 건데, 이 양봉업자가 자기의 비용을 통해서 양봉업을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과수원, 이 과수원이 원래는 자신의 과일을 막 달리게 하려면은 꿀벌을 이용해서 막 돈을 들여가지고 뭔가를 꽃가루 막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용이 줄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양봉업자가 과수원에 이득을 준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줄었어요. 근데 지금 양봉업자, 그 사람은 비용을 썼죠. 자, 그러니까 상태가 이런 상태인 거죠.
개인의 비용이 사회 전체의 비용보다 더 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뭐 이득 줘서 좋은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뭐예요? 양봉업자들이 막 많이 만들려고 하지 않겠죠. 그치? 뭐 그냥 내가 생산할 만큼만 생산할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또는 가로등도 마찬가지, 가로등. 뭐 적을 사람은 적고 안 적을 사람은 안 적어도 되는데 가로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집이 너무 어둡길래 가로등을 우리 집 앞에 설치를 했어. 그러면은 내 돈을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가로등 불빛 덕분에 안전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범죄도 예방되고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인 비용 그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안전하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치?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적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 그 가로등을 설치한 사람한테 당신이 가로등 설치하니까 이런 좋은 현상이 생기더라. 더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설치를 할까? 아니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왜 내 돈 들여서 남 좋은 일을 왜 시켜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또한 이제 소비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여기는 소비 측면에서는 이제 비용이 아니라 편익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사회적 편익과, 자, 편익이 뭐였어요? 이득이었지, 이득. 자,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을 비교를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백신 접종. 자, 얘도 적을 사람 적고 안 적을 사람 안 적으면 되는데, 백신 접종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에요. 왜냐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감염병의 어떤 확산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게 사회 전체적인 만족감은 높아지지만, 자, 여러분 코로나 때 몇 살이었죠? 코로나 딱 터졌을 때 2020년 19년도인데 2000 코로나19 그래서 19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막 퍼지기 시작했던 건 2020년도잖아요. 그죠? 19년도 후반기. 그래. 그렇다고 한번 치자고. 그러면 몇 살이야, 너희 이제? 초등학교? 그때부터 여러분들 막 마스크 쓰고 이러고 다녔잖아요? 그때 막 코로나 백신 다들 맞았나, 그러면? 네. 맞았을 때 어때요? 어땠어? 아팠지? 안 아팠어? 나는 아팠더라고. 막 아픈 사람도 있고 안 아픈 사람도 있는데, 일단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백신 맞으니까 아파요. 만족감이 떨어져 지금. 그치?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백신을 다 같이 맞는 게 이득인데, 딱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 게 이득이에요. 아프거든. 그치?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치?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제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에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 아니라고 해야죠. 나만 봤을 때는 이득이 아니라고 해야죠. 합리적인 개인이라면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고 이제. 그치?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 외부 경제는 그냥 마냥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냥 뭐 다른 사람한테 이득을 주고 대가를 받지 않는 거니까 그냥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문제가 이거죠. 자, 문제점.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잖아. 그지?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거나 과소 소비되는 게 문제인 거지, 이제. 그치. 백신을 많이 맞아야 집단 면역이 생겨서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데, 안 맞을 건데요? 이런더라고, 이제. 또는 이제, 가로등 많이 설치를 해주세요, 개개인들이. 많이 설치하면 안전하고 좋잖아 했는데, 내가 왜? 내 돈 들여서 내가 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좋은 줄 알았지만, 과소 생산되고 과소 소비되는 게 문제라고, 이제. 그지? 자, 그럼 이제 외부 불경제는 명확하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뭐 이것도 적을 사람 적고 안 적을 사람 안 적으면 되는데, 기업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 기업이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해요. 사실 환경 오염물질 배출 안 할 수 있어요. 정화 시설을 설치해서 정화를 하면은 안 배출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기업 개개인들이 비용을 너무 많이 부담하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돼. 우리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정화 안 하고 그냥 환경오염물질 빡 배출하면은 개인 기업들은 되게 좋죠.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그 주변 사람들, 환경오염물질 배출된 그 주변 사람들,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쓰게 되는 거죠. 막 병원도 가야 되고요. 그런 비용들 다 포함을 하면은 사회적인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너무 커지게 되는 거죠, 이제. 기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하면은 그냥 돈 얼마 안 들이고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출된 지역의 지역 사회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요, 이제. 막 물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다 오염되니까 그걸 사회적으로 막 정화를 하고 병원을 가고 이러면은 그걸 다 포함하면 비용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자, 소비 측면에서도 이제 뭐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을 비교를 할 건데,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 뭐 흡연하는 사람 없죠 지금? 누구 담배 펴? 담배 피는 사람 없지, 그지? 그지? 자, 흡연 대표적인 게 흡연이에요, 이제. 그지? 담배 뭐야, 너 담배 펴? 안 피지? 그지? 자, 흡연이 대표적인데, 흡연 막 피면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스럽잖아요, 그죠? 기분 좋아지고, 그지? 그지? 개인적인 사적 편익은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 주변에 흡연 안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주 괴로워요, 그죠? 담배 냄새 이러면서 이제 또 이제 주변 사람의 간접 흡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변 사람의 건강까지 해칩니다, 이제. 그죠? 사회적인 만족감을 딱 낮춰요, 이제. 사회적인 이익을 딱 낮춘다고, 이제. 그러니까 개인은 너무 만족스럽지만, 길방하고 다니면 너무 기분이 좋지만 주변 사람들, 이 사회가 피해를 입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흡연을 하다 보면은 이 외부 불경제는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더 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생산되는 게 문제죠. 자, 과다 생산, 과다 소비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합리적인 개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요. 기업 입장에서 아니 뭐 사회적인 비용이 늘어나는 게 뭐가 문제야? 일단 우리 기업이 이득을 보고 말아야지. 이제 합리적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많이 배출하면 돼요. 뭐 사회가 환경이 오염되든 말든 그냥 배출하면 된다고 해야지. 여기도 마찬가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하든 말든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담배 막 뻐끔뻐끔 피고 다니면 돼요, 이제. 길방하고 다니면 돼, 이제. 그러니까 과다하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차이점도 잘 확인을 하세요. 여기는 과소하게 생산되고 소비돼서 문제인 것이고, 외부 불경제는 과다하게 생산되고 소비돼서 문제라는 점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이 되죠? 자, 이거 검사는 이제 이거 6페이지까지 끝내고 한번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6페이지에 첫 번째 이제 그 경제의 기초 할 겁니다. 경제의 기초까지만. 경제의 기초. 경제의 기초까지만 할 거예요, 지금. 첫 번째 하트까지만. 외부 효과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를 명확하게 못하면 이제 거시기해요, 그죠?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할 거는 경제의 기초인데, 근데 이거 사실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경제의 기초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경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인데, 이걸 알아야 교과서가 읽혀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이 정도는 알지 하는 느낌으로 교과서가 저술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교과서를 명확하게 잘 읽어낼 수 있도록 경제학의 기초적인 지식들을 지금 집어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일단 경제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활동.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들이에요, 이제. 어떤 재화나 서비스,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하는 활동이에요. 그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물건 사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물건 사는 행위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경제활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경제활동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걸 방금 확인할 수 있어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하는 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생산하는 활동.
자, 물건을 찍어내는 활동이 있습니다. 생산 활동. 자, 동그라미 1번에 써놓으면 되죠. 필요한 제안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 찍어내는 게 생산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생산을 했잖아요. 생산한 걸로 돈을 벌잖아. 그 돈을 어떻게 나눌 거야? 그 돈을 나누는 활동. 그래서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를 주고받는 활동을 분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럼 물건을 사야 돈을 벌 수 있죠, 이제. 그래서 그 생산된 물건을 사는 활동, 소비 활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 활동에는 생산, 분배, 소비 이 세 가지가 있다. 자, 근데 생산 활동을 제가 쉽게 그냥 물건을 찍어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괄호 속에다 적어 넣으면 돼요. 부가가치의 창출. 부가가치라는 것은 가치가 더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밀이 이렇게 있어, 밀. 1,000원짜리 밀이 있는데 이게 밀가루로 만들었어. 밀가루가 이제 3,00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치가 2,000원만큼 증가했죠. 이게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예요.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 그럼 이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어요. 6,000원짜리야. 자, 역시 가치가 3,000원 증가했죠. 이게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예요. 이 행위들이 전부 다 생산이라고 해요. 생산. 생산이 뭔지 알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잘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 경제활동의 유형을 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경제활동의 객체, 경제활동의 대상을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사고 그러잖아요, 그죠? 물건을 만들고 사요. 그러니까 그게 경제활동이란 말이야. 그럼 경제활동의 대상은 그 물건이 되겠죠. 그 물건. 우리는 그 물건을 사고 파니까. 자, 그 물건을 우리가 좀 이제 약간 있어 보이는 말로 생산물이라고 합니다. 생산물.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은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상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상품을 사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경제활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품을 사기 때문에 그 경제활동의 대상은 이 생산물이 되고요. 자, 이 생산물은 크게 둘로 쪼개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다 공부를 하긴 했는데 기억이 날라나? 안 나? 개인에게 만족감을 주는 물질. 그거를 우리가 재화라고 해요, 재화. 유형의 물질을 말해. 개인에게 만족감을 주는 이거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감을 주죠, 스마트폰. 이게 하나의 재화예요, 재화. 유형의 물질.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거는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서비스도 있죠, 그죠? 서비스. 재화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재화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유형의 물질, 개인에게 만족감을 주는 유형의 물질이고, 자, 서비스는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무형, 형태가 없어요. 무형의 인간의 활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있죠,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의사 선생님이 하는 행위가 뭐 물질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죠? 그치? 근데 그 의료 서비스, 인간의 무형의 활동이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을 주잖아요, 그죠? 이런 게 하나의 서비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생산 요소가 있겠죠, 생산 요소.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상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우리 이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자연 자원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금, 자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원을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생산 요소. 생산 요소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한다. 자, 그럼 이 생산 요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테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자, 생산 요소는 크게 일단 내가 이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서 노동을 해야지. 노동이 투입돼야 돼요. 인간의 활동, 생산에 참여하는 인간의 활동을 우리가 노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 자, 그리고 이제 물건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자원이 있어야지. 이제 희토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통틀어서 토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토지이기 때문에 땅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땅도 포함하고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원들을 통틀어서 토지라고 하고. 자, 디귿.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공장에서 찍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투자금이라는 이 개념.
돈이라는 이 개념,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공장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 요소를 우리는 자본이라는 거죠. 자본. 그래서 생산 요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아니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끝. 아니 아이고 아이고 이게 자, 그 밑에 이제 괄호 3번 하고 괄호 4번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여기 싹 지우고, 자 괄호 자 괄호 3번 한번 해봅시다. 이제 주체. 자 그러면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생산을 하는 사람 누구예요? 기업이 있죠. 기업이 물건을 찍어내잖아. 생산을 하죠. 자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얘네는 생산의 주체라고. 생산의 주체. 경제활동의 유형 중에서 생산을 하는 주체다. 그래서 얘네들은 생산을 통해서 뭐를 추구하냐면, 그러니까 그죠,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기업은 생산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자 일단 밑에 두 개의 점은, 자 나머지 다 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아니 가게가 있어요. 가게는 기업을 제외한 다양한 사람들을 가게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게는 뭐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부자들도 있겠지. 삼성 이재용도 어떻게 보면 가게예요. 가게. 그러니까 삼성이란 기업이 있지만 그 가족 하나를 보면은 가게지. 그치. 자, 이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는 뭐 구체적으로 이제 소비의 주체예요. 소비. 이 경제활동 유형 중에서는 소비의 주체겠지. 이제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내면 일단 이 가정들, 가게들은 물건을 사야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가게는 물건을 삼으로써 만족감을 얻지. 그러니까 합리적인 개인들이라면은 이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려 하겠죠. 그걸 우리가 효용이라고 그래요. 효용 극대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익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익은 만족감, 이익 이런 것들을 다 통틀은 개념이라면, 효용은 소비를 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정부가 있죠. 정부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정부는 세금을 걷죠. 세금을 통해서 세금으로 어떤 뭐 복지 정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정부 차원에서 뭐 물건을 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가지고 하는 재정 활동의 주체입니다. 다 사기꾼.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자 그럼 기업이 있는데, 자 기업은 생산의 주체예요. 자 그러면 생산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생산물 이거였어요. 상품. 그지? 생산물 시장이 뭐야? 물건을 만들어냈으니까, 이 상품을 만들어낸 애들이니까 이 생산물을 공급하는 애들이야, 수요하는 애들이야? 수요는 사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공급은 판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업은 생산물을 만들어낸 애들이기 때문에 이걸 팔려고 하겠어? 살려고 하겠어? 팔려고 하겠죠. 생산물을 만들었으니까 이걸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고요. 그리고 그럼 생산물은 무에서 유로 뚝딱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랬지. 이 다양한 자원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생산 요소를 사들여야 되는 애들이에요? 아니면 생산 요소를 파는 애들이에요? 그죠? 에? 잠깐만요. 생산 요소 시장에,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자원이 필요하다고. 자원. 그럼 자원을 사들여서 그 자원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로부터 노동력을 사고, 이제 자본을 사고, 토지를 사고 이러는 거죠. 이게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다 라는 이야기고. 그럼 가게를 한번 볼게요. 가게는 자 그러면은 소비를 한다 했으니까 생산물 시장에선 뭐야? 자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죠. 수요자. 물건을 사려고 하는 거니까, 이 상품을 사려고 하는 애들이니까요.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다. 물건을 사려고 한다. 자 근데 가게는 그럼 물건을 살기 위해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 뭐 노동력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저도 하나의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이 교사라는 노동력을 제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생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 스마트폰을 만들지.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 이걸 팔아요. 공급자인데 이걸 만들기 위한 자원들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걸 만들려면 그 자원들은 기업이 사들여야지. 그래서 생산 요소는 수요를 하고 자 그러면은 가게 입장에서는 이 스마트폰을 사고 싶잖아요. 그죠?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고 자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서는 이게 정부, 기업, 그리고 시장 참여자로 소비자를 두고 있어요. 이제. 교과서에는 소비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 서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 그러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게에서 다양한 자원을 제공해 줘야 되지. 자본도 제공을 해주고 또 이제 뭐 노동도 제공을 해주고 토지도 제공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노동을 제공해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시장 참여자, 다양한 시장 참여자의 역할을 해가지고 기업, 소비자, 노동자, 정부의 역할을 확인을 할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거고 자 여기까지 다 적었다면 이제 괄호 4번까지만 하면 되지. 괄호 4번 아니 괄호 4번만 딱 하면 되지. 자 여기까지 다 적었죠? 자 괄호 4번만 좀 봅시다. 자 바로 4번. 자 일단 초록색 한번 꺼내보시고 없으면 파란색 하면 돼요. 자 그래? 자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 빨간색으로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자 그럼 기업은 물건을 뭐 한다 그랬지? 판다 그랬지.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니까 팔죠. 그지? 얘는 그 생산의 주체라 그랬죠. 생산. 한번 써보세요. 기업은 생산의 주체. 뭐야? 자 그러면은 기업이 생산한 걸 가게는 소비를 하죠. 그지? 이게 지금 하나의 소비 행위죠. 그지? 이게 소비예요. 소비. 그지?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그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기업은 생산물을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예요. 그지? 얘 가게는 이걸 사고 있으니까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입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은 가게가 소비를 해줘서 기업이 돈을 벌었어요. 그치? 사실 가게가 소비를 해줘야 기업이 돈을 벌잖아. 그럼 돈을 벌었으니까 이거를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분배를 해줘야지. 그치? 자본을 대준 사람에게는 이자를 제공해주고 이거 연결 한번 해보세요. 토지를 제공해준 사람에게는 지대를 제공해주고 노동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임금을 제공해줘요. 그치?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너 노동력 제공해줬네? 임금 주고. 너 토지 제공해줬네? 지대 주고. 너 이자 제공해줬구나? 이자 주고. 이게 뭐예요? 생산, 소비, 분배 중에 이게 분배 활동이죠, 이제.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산에 필요한 자원들, 토지, 노동, 자본. 이거를 제공하는 주체, 공급자는 가게라는 거. 기업은 이런 생산 요소를 수요해서 이 생산 요소를 막 오밀조밀하게 해가지고 생산을 하는 거죠. 이제. 이 경제는 순환한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치? 기업만 있어서도 안 되고 노동자, 소비자만 있어서도 안 돼요. 둘이 서로 상생관계에 있다라는 걸 서로 인정을 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는 순환한다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이 정도 하면 마무리를 할게요. 자, 잠깐만.